그런 점에서 이제 그 기본소득을 오늘 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거는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 어쨌든 간에 경선 과정이 진행됐잖아요. 1차 이제 소위 컷오프 경선이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는 이재명 지사 하게 되면 기본소득의 어쨌든 간에 상징적인 정치인이잖아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논란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방송에서 제일 공약이 기본소득이냐고 하니까 제일 공약은 성장이다. 그다음 제2 공약은 공정한 사회 구현이고 그다음에 이 성장이라는 공약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가지고 그 장치와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이제 그분이 평상시에 얘기하는 경제 기본권들, 기본주택이나 기본금융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거 말 바꾸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책 교정 과정이다 또 이렇게 또 그걸 했었고요. 이재명 지사께서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버전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전환적 공정 성장이 목표다. 전환적 공정 성장이 목표고 그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은 한 장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는 일부 지지층들 속에서는 일부지만은 기본소득에 대한 이것이 좀 후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좀 의구심을 갖는. 최근에 또 한겨레 신문에서 또 어떤 기자가 후퇴라고 그렇죠. 또 제목에 크게.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이제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쨌든 간에 대선 이제 행보에 들어가다 보면은 정책 자문단 같은 게 많이 꾸려지게 됩니다. 이제 후보를 이제 지원하기 위한 이제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그룹들이 참여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 전문가 그룹들 중에는 그러니까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낯선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이제 목소리들이 툭툭 이제 개인적으로 튀어나오는 것들을 기자들이 그냥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주워 들어가지고 혹시 이게 이 입장이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일부 거기 정책 자문단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적인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불과한 거고요. 제가 확인한 거는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경제 기본권을 내세운 거,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금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확인을 했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전환적 공정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경제 기본권들은 장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세요? 기본소득 운동하시는 일단 이 그 토론에서 제일 공약이냐 아니냐 하면서 제일 공약이 아니면 아예 그냥 포기해라 뭐 이런 공격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게 그 신문 기사에 먼저 제일 공약이 아니라고 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이러면서 그 공격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저도 연락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기본소득 국민운동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의아해하셨고 혼란스러워하셨고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하면 기본소득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일공약이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 토론을 보면서 저게 일공약이고 백공약인지가 뭐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저런 공격을 받는 게 이재명이 표방하는 그 기본소득, 그냥 기본소득이 아니라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도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했던 기본소득이 확실하구나. 저는 오히려 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왜 그러냐면 공격을 당한다는 건 공격하는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거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해내겠다. 게다가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이나 뭐 이런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현실적이다. 당장 해도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공격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분이 그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에서 더 이렇게 좀 힘을 실어드려야 됐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 국민운동에 참여하는 전국이 네, 아까 네. 80여 개 네. 여기서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좀 이제 그 내부에서는 네. 그걸 뭐 정확한 이제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접하면서 네. 좀 혼란을 느꼈을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많았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렇겠죠. 네. 네. 이게 혹시 그러니까는 네. 기본소득이 지금까지는 이재명 지사의 어쨌든 간에 핵심적인 하나의 정책으로서 목표로서 이렇게 생각들을 해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최소한 후순위로 밀리는 건가?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혼란을 좀 줬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쭤본 건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지금 김 교수님이 얘기하는 식으로 그 내부에서는 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린 거고요. 예.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 이 채널이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처음에 저한테 연락한 분한테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떤 리더한테는 기본소득이 목표일 수도 있고 제일 공약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리더한테는 이게 목표가 아니라 전략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이번에 기본소득 한번 해볼래. 한번 의미 있는 치적으로서 해보고 싶어. 그러면 그게 목표가 될 것이고. 근데 이재명 도지사는 예전부터 대동세상이라는 비전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억강부약을 통해서 대동세상을 좀 이루어야 될 것 같다. 그분은 그렇게 인식을 하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몇천 년 전부터 국가가 형성된 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억강부약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뭐냐? 그리고 강제적으로 그 부유층들을 누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다 같이 끌어안고 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기본소득은 정책이자 수단이지 하나의 뭐 비전이자 목표는 아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분한테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 대동세상 억강부약이라는 것이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제 낮은 수준으로 좀 표현을 하면은요. 일반인들이 보통 이해하는 수준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장이라는 가치를 추구를 하는 거 해왔잖아요. 쭉 지난 수십 년 동안에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독점이 되고 다수가 그러니까 배제가 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부작용을 많이 이제 그러니까 유발하다 보니까는 소위 뭐 포용적 성장이니 동반 성장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표현한다면 제가 볼 때는요. 소위 말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성장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성장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소수만이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만이 성장의 결과를 다 그러니까 독점하는 것은 그 성장은 도대체가 그러니까는 왜 그것이 한 사회의 목표가 돼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성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좀 불평등을 개선이 되는 그러한 성장. 영어로 표현한다면 growth with equity라고 이렇게 갈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공평한 성장이죠. 공정한 성장이고 공평한 성장이요. 성장의 과실을 같이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평한 성장이 돼야 된다는 것은요. 그게 저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대동소상을 저는 표현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재명 지사가 목표로 내세우는 거는 어떤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극화 개선. 그러면서 뭐냐면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청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미래에 대해 희망을 못 갖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좀 낮은 수준으로 얘기되면 성장률이 조만간에 0%로 진입을 할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잠깐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장도 필요한 것이고 그 성장은 바로 뭐냐면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요. 그런데 그 미래가 그러니까 어떤 소수만을 위한 미래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다수가 그러니까는 행복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미래 이런 이제 미래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게 저는 이재명 지사가 필요한 전환적 성장, 전환적 공정 성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대를 좀 바꾸는 기존의 시대의 어떤 패턴하고는 흐름에서 좀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대로는 지속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시대 전환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 전환의 내용으로서는
공정한 것이 공정성이 거기에 수반돼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공정한 성장 이걸 이제 얘기한 거고 당연히 이게 이제 목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목표이고 그러면 적어도 그러한 목표는 모든 정치인들, 모든 전문가들 저는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목표는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목표를 추진하는 하나의 수단들이 네. 정책인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정책인 거예요. 처음부터요. 그렇죠. 네. 정책이고 수단이고 장치였던 거예요. 처음부터가요. 그러니까 이분도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실험을 예. 해왔던 게 예. 정책이나 그런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속 실험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일공약으로 뭐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예.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분이 성남시장 하면서 네. 청년 기본소득을 네. 어쨌든 최초로 도입을 해가지고 하면서 가능성을 받고 그리고 그 효과도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전국적인 어떤 국가 단위에서 이게 도입 필요성을 느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이분의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생각이 기본소득으로 이제 그러니까 상징화돼 있지만은 앞에서 얘기했던 기본주택이나 기본금융도 소위 말해 경제 기본권이라고 이분이 표현하는 네. 이것들은 정책이죠, 정책. 네.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저는 근데 이 표현을 이제 일반 그 기자들이 좀 이제 이거를 그 기자들 수준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는 혼란을 좀 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제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경제 기본권들이 제공돼야지만이 성장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불평등이 개선되는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시대 속에서 성장은 혁신에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혁신이 활성화돼야지만이 성장이 담보될 수밖에 없다. 이건 다들 동의를 해요. 네. 그러면 혁신을 그러니까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하는 것이 국가의 정부의 어쨌든 간에 과제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 사회의 혁신을 활성화시키는 데 속에서요. 그렇죠? 그럼 이 혁신을 활성화시키는 데 속에서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경제 기본권들이 그 활성화시키는 데 속에서 좋은 하나의 도구고 수단이고 네. 장치라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성장이라는 거하고 이 수단으로서의 그러니까는 기본소득하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이죠. 아, 네, 그렇죠. 네. 동전의 앞뒷면이죠. 근데 이걸 굳이 그러니까 분리시켜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1공약, 2공약으로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분리가 되다 보면은 성장 따로, 기본소득 따로 이게 이제 분리가 돼버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원래가 하나였던 건데 한 몸뚱아리였는데 네, 그렇죠. 기본소득하고 소위 전환적 공정성장은 한 몸뚱아리였는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뭐 1공약이 뭐냐 막 이런 식으로 질문받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순간 답변이 이제 1공약, 2공약 이런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분되는 모습을 띠게 되고 그 속에서 많은 이제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지를 보냈던 지지자들 입장 속에서는 이게 혼란스럽죠. 뭐 성장 담론으로 가는 건가? 과거 역대 정부들이 했던 그런 성장 담론으로 가는 건가? 이렇게 이제 혼란을 이제 야기했던 건데 네. 이재명 지사 입장 속에서는 이걸 분명히 그러니까 수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걸 강조하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네.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양극화를 개선하는 성장. 네. 그러니까 성장의 과실을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요. 네. 그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뭐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역대 정부들이 계속해서 그걸 못 해낸 거잖아요. 네. 못 해냈는데 자기는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경제 기본권으로 이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게 한 몸뚱아리라는 거죠. 네. 기본소득을 포함한 경제 기본권을 뺀 성장이라는 것은 이재명 지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하나의 몸뚱아리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걸 굳이 자꾸만 이제 분리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도들은 예. 약발은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언론이나 그 여권 내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온 얘기로 공격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이렇게 당황스러워 하시거나 혼란스러워 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걸 보면 이들의 그 힘도 만만치 않구나. 저도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또 큰 목표가 있고 이루어가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굳이 뭐 일공약일 필요도 없고 이런 측면을 충분히 또 이해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해를 합니다.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네. 한번 이명박 정부 때 봐보세요. 이명박 정부가 동반 성장을 내세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대가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는 동반 성장이라는 개념을 내세운 거예요. 네. 그 결과는 실패했지만은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를 얘기했어요. 그것도 뭐냐면은 성장을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정부도요. 그러니까 창조 경제 얘기한 것은 혁신을 그러니까 좀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혁신을요. 그 전부 다 창조 혁신세타 이렇게 그렇죠. 붙어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성과가 안 나온 거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습니까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득수 성장을 내걸고 한편에서 공정경제와 혁신 성장을 내세웠어요. 네. 그러니까 혁신을 부정하는 정부 역대 정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없어요.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 다들 공감을 합니다. 전문가들도 다 누구도 반대 안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혁신 필요하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지냐? 네. 왜 혁신이 활성화가 안 되느냐? 이 차원 속에서 이재명 지사는 뭐냐면은 정책적으로 거기 그것이 성과가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은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고민 차원 속에서 나온 것이 경제 기본권들인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역대 정부가 성장을 만들어내려면 혁신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리고 뭐냐면은 양극화도 개선해야 되겠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 혁신을 활성화하고 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경제 기본권이라고 본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재명의 칼라가 그러니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역대 정부들이 했던 것들은 뭐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낙수 효과, 기업들한테 규제 완화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업들 투자를 많이 가게 되면은 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요? 네. 근데 그게 낙수 효과가 확인이 나타나지 않았죠. 네. 그렇죠? 창조 경제는 4년 내내 그러니까 개념 잡다가 끝나버렸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공정 경제를 공정성을 강화를 해가지고 혁신을 활성화하겠다 했는데 그게 제대로 어쨌든 간에 이 효과를 충분히 못 봤던 거 아닙니까? 뭐 최저임금 이런 인상으로 하다가 결국 그것도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가 좀 이제 그러니까 중단되고 이제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다음 이제 그러니까 차기 정부를 이끌 정치인은 당연히 뭐냐면 시대적인 과제가 미래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성장을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목표인 거고 근데 이 성장의 과실을 대다수가 공유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겁니다. 네. 최소한이요. 그러면 왜 그동안에 달성이 안 됐느냐. 여기에 대한 당연히 성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그것을 보다도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제도들이 정책들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고민을 한 것이고 그 고민의 결과가 경제 기본권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기본권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경제 기본권들은 이재명 지사의 어쨌든 간에 칼라인 겁니다. 이게 없어지면은요 이재명 지사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재명 다움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 새로운 경제 기본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이 경제 기본권이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소위 말해서 이 전환적인 공정 성장을 달성하는 데 속에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칼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좀 이제 아까 김 대표님 말씀났다나 조금 더 좀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할 것이 자기가 추구하는 성장이라는 전환적 공정 성장과 그다음에 그 수단들은 하나의 한 몸이다. 이건 뗄래야 뗄 수. 단지 뭐냐면은 하나는 목표로서의 개념인 거고, 그다음에 그 목표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그러니까는 기본소득과 기본권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그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근데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은 항상 또 그렇죠. 한 몸이지만 그래도 좀 안면은 뭐냐, 좀 더 뭐 명확하게 해라라는 자꾸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것 같아요.